박은실 선생님과 함께 떠나는 신나는 동화 나라. 안녕하세요. 송암 박두성 기념관 해설사 박은실입니다. 훈맹정음을 창안하시고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고 불리고 계시는 송암 박두성 기념관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능숙한 목수는 상한 나무도 버리지 않는다. 눈먼 사람들을 위하여 점자가 있으니 이것을 통해 무엇이든 읽을 수 있다 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향한 선생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송암 박두성 선생님의 발자취. 박두성 선생님은 1888년 4월 26일 강화도 교동면 상용리 516번지에서 구남매의 마지로 태어나셨습니다. 때는 구한말 고종이 즉위한 지 25년이 되는 때였고 가정에서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본래 이름은 두현이었으나 호적 처리가 잘못되어 두성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박두성 선생님은 독립운동가 성제 이동휘 선생님에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동휘 선생님은 데라오찌 총독 암살 미수 사건에 연루되어 1년간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 이후 제자였던 박두성 선생에게 함께 만주로 떠나자고 제안하셨으나 박두성 선생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이곳에 남아 후학을 양성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이동희 선생님은 자네는 암자의 소나무처럼 절개를 굽히지 않도록 송암이라 부르고 남이 하지 않는 사업에 평생을 바치게 라며 이때 송암이라는 호를 지어주셨습니다. 그 후 송암 박두성 선생님은 1913년 재생원 맹하부 교사로 발령을 받으셨는데요. 한국인 교사로는 단 한 사람 박두성 선생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 일본인 교사였고 학생들은 일본말과 일본어로 된 책으로 공부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신 박두성 선생님은 오랜 연구 끝에 1926년 11월 4일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후 박두성 선생님은 1936년 인천 영화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셨으며 그 이후에도 큰 공로를 세우셨습니다. 1940년 조선맹인사업협회를 조직하였고 점자 통신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박두성 선생님은 1963년 8월 25일에 서거하셨으며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그럼 옆 코너로 이동하여 박두성 선생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는 박두성 선생님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는 박두성 선생, 부인 김경래 여사, 한국 최초의 여자 시각장애인 목사님인 양정신 목사, 미 군정 통역관으로 일하실 만큼 실력이 뛰어나셨던 이상진 선생, 이렇게 네 분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상진 선생님은 후에 인천 시각장애인 회람지 촉부를 점역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정신 목사님은 인천에서 3.1교회를 개척하셨던 분이시고 사진 속 당시 미국 유학길에 오르기 전에 박두성 선생님을 방문하여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 맨 아래는 박두성 선생님의 흉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박두성 선생님이 수상하셨던 훈장들이 있는데요. 국민포장, 은관문화훈장 등이 있습니다.
국민포장은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포장이고, 은관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거나 국가 문화 창달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며 2등급에 해당합니다. 은관문화훈장 바로 위에는 금관문화훈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상들을 수상하셨습니다. 이곳은 송암 박두성 선생님이 사용하셨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유물들은 박두성 선생님의 유가족분들이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송암 선생님의 손길이 닿은 유물들입니다. 점자 타자기는 글씨 6개를 조작하여 점자를 찍을 수 있는 타자기로 그 당시 시각장애인들은 구하기 어려운 물품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 2번 재생원 시절. 반대 방향을 보시면 박두성 선생님이 재생원 맹하부 교사로 근무할 때에 찍은 사진과 그 사진을 디오라마로 제작하여 오른쪽에 전시해 놓았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뒤쪽에 무섭게 째려보는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일본인 교사로 박두성 선생님이 일본어로 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모습입니다. 박두성 선생님은 안마와 침구술 교육을 위하여 점자 교육과 촉지 교육을 통해 해부학 실습을 하였으며 이것을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안마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을 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도 옛날 재생원이었던 국립서울맹학교에 다녔었는데요. 앞에 소개해드린 이상진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즉 박두성 선생님의 제자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저도 안마를 배워 졸업한 후에는 안마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박두성 선생님께서는 재생원 기숙사 사감도 맡으셨었는데요. 학생들의 수업뿐 아니라 생활 면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시고 지도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에게 늘 바른 자세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학생들의 용돈 쓰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때는 일제강점기였고 매우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부모님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호떡을 사 먹는데 쓰곤 했는데요. 박두성 선생님은 이것을 막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어렵게 농사지어서 용돈을 보내주시는데 그것을 호떡 사 먹는데 쓰면 되겠느냐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재생원 담을 넘어가서 호떡을 사오곤 했는데요. 그러다가 눈도 안 보이는데 다치기라도 하면 위험하니 막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박두성 선생님 몰래 호떡을 사오곤 했는데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2명의 학생이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은 담을 넘어가서 호떡을 사오고 한 사람은 망을 보기로 하고 기숙사 밖으로 나갔는데요. 이것을 박두성 선생님이 목격하시고 몰래 학생들 뒤를 따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담을 넘어간 학생이 호떡을 사러 간 사이 망을 보고 있는 학생을 잡아서 다른 곳에 감금시켜 놓고 박두성 선생님이 대신 망을 보셨습니다. 얼마 후 호떡을 사러 갔던 학생이 담 너머로 호떡을 건네주었는데요. 박두성 선생님이 학생인 척 연기를 하시며 호떡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호떡을 압수하신 박두성 선생님은 다음날 아침 식사 때 그 호떡을 잘게 썰어서 모든 학생들 밥 위에 올려놓아 주셨습니다. 박두성 선생님은
엄격하시고 무서운 선생님이시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자상한 면도 있으신 분입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박은실 선생님과 함께 떠나는 신나는 동화 나라.